네, 안녕하십니까. 온유겸손입니다. 오늘은 따분한 강의, 따분한 이론 강의를 한번 또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비도 오고 해서 밖에서 촬영도 안 되고, 제가 사실 이거를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찍어야 되는데, 이론 강의 찍기가 조금 어려워요. 어렵고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이래서 조금 꺼려지는 촬영이긴 하지만, 또 초심을 가지고 우리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이제 조금 영상을 많이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늘었어요. 제가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졌어요. 영상 찍는 게.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좀 이제 자신감이 생겼는데, 이제 그 영상, 이론 영상을 몇 개 찍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, 제가 잘한다고 이렇게 뭐 좀 알려드릴 만한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이제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아니까 이게 또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릴까 이런 걱정도 되고, 그래도 우리 초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생각 하다가 뭐를 말씀드릴까 하다가, 원형수로관에 대해서 한번 요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, 초보자분들이 원형수로관 작업을 한다 했을 때 어떤 건지 알고는 가시라고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원형수로관, 제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 드릴게요. 여기 이렇게 딱 뜰 거예요. 없으면 못 띄우고요. 원형수로관 대충 이렇게 생겼죠.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직선 구간은 한 2m, 제가 알기로 2m 정도 되고, 요 이제 단면을 잘라서 여기서 본다면 요런 네모에 이렇게 원형의 물길이 있는 거예요. 원형의 물길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철로 된, 철인지 스덴인지 철일 거예요. 철로 된 이 구멍 뻥뻥뻥 뚫린 이런 철퇴가 여기 볼트로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옆모습인데, 하여간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본다면 이게 수로 물이 흐르는 공간이에요. 여기는 공굴이고,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철퇴가 있어요. 철퇴가 있고, 이렇게 원형 수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. 여기는 공굴이고, 좀 이해가 되시나요? 단면인데 공굴이고 여기는 철퇴고. 그럼 이게 왜 여기가 튀어나왔냐? 포장면이 이 철퇴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. 약간 이렇게 물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게끔, 이게 원형 수로관이에요. 그러니까 빗물 받는 그 축구의 수로관이거든요. 요즘에 이런 공사를 많이 해요. 요즘 아파트에서도 이거 많이 들어가고, 저도 좀 해봤는데,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, 여기에 물이 담기는 거예요. 철퇴, 여기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. 그러면 이 옆에는 이제 땅에 묻히는 거겠죠? 근데 여기가 이제 아스팔트면은 뭐 여기 공구리를 여기까지 치고서 아스팔트를 친다든지, 아니면 뭐 골재를 여기까지 치고서 아스팔트를 친다든지 이렇게 면이 되겠죠? 근데 이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보통 여기 이 철퇴에 물이 들어가는데, 이 포장면이, 아스팔트는 요즘에 잘 안 하고 그 블럭을 많이 해요. 블럭. 그럼 여기에 블럭을 싸면, 이 블럭을 싸려면 이제 모래층이 있어야겠죠. 그러면 뭐 공구리를 여기까지 치고 모래를 한 2전, 3전 깔고, 요 정도 이제 철퇴 중간까지 모래를 깔고, 이 블럭 높이, 이제 뭐 인도 블럭이냐 차도 블럭이냐 그 블럭 높이가 다 다르니까, 그렇게 해서 모래를 깔고 이 포장을 여기 딱 마감을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돼요. 그러니까 뭐 만약에 길이 이렇게 있다. 그러면 이제 경계석이 들어가겠죠. 여기 경계석 이렇게 이렇게 길 따라서 경계석이 들어가고, 여기는 뭐 조경을 주로 하겠죠. 만약에 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
주로 조경 뭐 나무를 심어 놓고 경계석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원형수로가 들어가는 거죠. 여기가 이제 끝에 이렇게 원형수로 철퇴가 끝에 걸리진 않아요. 항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형수로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 철퇴 요 경계석하고 요 사이는 여기도 블럭이 들어가고 여기도 블럭이 들어가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만약에 포장이라면 아스팔트 포장이라면 그냥 요 경계 놔두고 또 아스팔트 포장을 이렇게 다 포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직선이 뭐 2m 정도로 나오고 2m인 것 같아요.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m 50이나 2m 정도 될 거예요. 2m로 알고 있어요, 제가. 근데 이 곡선이면은 이거를 2m로 안 나오고 한 50전? 그러니까 거의 이 높이하고 비슷한 정사각형 정도 되는 거? 정육면체 정도 되는 이렇게 짤막한 사이즈로 나와요. 이건 직선 구간이고 곡선 구간은 이렇게 짤막한 걸로 나와서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자면 약간 사다리꼴로 됐겠죠. 확대해서 보자면 이제 좀 뭐라고 해야지 좀 오버해서 표현을 하면 근데 잘 그렇게 막 정육면체처럼 보여요. 근데 약간 이제 테이퍼가 져서 이런 곡선 구간에는 이렇게 짤막한 50cm 요거는 지금 2m 정도 되는 건 직선 구간에 쫙 놓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곡선에 이게 사다리꼴 모양이 이제 긴 변이 일로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짧은 변이 로 나오겠죠. 이렇게 꺾여야 되니까 이렇게 S자를 꺾일 때는 이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 철퇴가 있고 이 속에는 요런 구멍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를 쭉 이렇게 놓고 뭐 일자 구간도 있고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 속으로 이제 물이 이 관으로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원형 수로관입니다. 원형 수로관. 수로관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공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제목은 써주고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공정은 자 그냥 만약에 이렇게 흙이 있다고 칩시다. 흙이 있는데 단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 수로관을 놓으려고 그래요. 흙이 있는데 그러면 이 원형 수로관을 넣을 자리를 터파기를 해야겠죠. 터파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터파기를 요 폭보다 조금 넓게 이게 한 50전?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0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50전 한 40전 되나? 한 요 정도만 해요. 이 정도만 해요. 여기 화면에 안 보이나? 손이? 이 정도만 한데 대략 50전이라고 봅시다. 그러면은 양쪽으로 한 전체적으로 1100 원바가지 6W 원바가지 폭 정도 그리고 3W로 하면 대바가지 폭 정도가 나오게 팝니다. 그리고 여기는 테이퍼는 뭐 심하게 이렇게 막 눕힐 필요 없이 좀 가파로도 돼요. 흙만 안 떨어질 정도로. 만약에 흙이 물르면 좀 넓게 파줘야겠죠. 이렇게 흙이 딱딱하면 굳이 요 원바가지 폭으로만 파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파주고 요 깊이가 이제 원형수로가 만약 원래 설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 밑에까지 이제 보호공을 쳐요. 그러니까 뭐 보호공이 아니라 버림을 쳐요. 버림. 바닥에 공구리 바닥에 이거를 올려놓거든요. 공구리 바닥이 이만큼 되면은 공구리가 한 10전 정도 칠 거예요. 보통 10전 정도 더 얘보다 10전 정도 더 파는 거죠. 이렇게 이거는 레벨을 찍어 줄 거예요. 사무실 뭐 이렇게 직원들이 레벨을 찍어주면 찍어준 대로 이렇게 터파기를 하시면 됩니다. 원바가지 폭으로 터파기를 하고 뭐 흙은 뭐 여기다 쌓든 이제 차 다닐 지장 없게 잘 해놓죠. 아니면 뭐 쌓을 데가 없으면 덤프로 뺐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하여간 흙을 이렇게 파줍니다. 터파기를 해줬어요. 그러고 나면 이제 버림을 쳐요. 이 공구리를 이만큼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로가 이 딱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구배가 잘 맞아서 이렇게 딱딱딱 붙여서 놔야 되기 때문에
이 버림이 반듯하지 않으면 이게 뒤뚱뒤뚱거리 맞추기 힘들어요. 그래 어쨌든 약간은 틀리니까 이걸 다 놔서 직사각형 딱 틀에 맞춰서 놓을 수 있게끔 하거든요. 그래서 어디 설명드릴 게 없나? 잠시만요. 뭐 설명드릴 만한 걸 찾아오려고 했는데 뭐 집에 살림이 없어서 마땅한 게 없네요. 네, 그냥 하겠습니다. 아무튼 요 버림을 반듯하게 쳐줄 수 있게 한 10전 정도 공구리 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버림을 칩니다. 치면은 요걸 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파놨겠죠?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닥에 버림을 친 거예요. 바닥에 버림을 치면 직선 구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원형수로를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겠죠? 2m짜리를.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이 이게 좀 딱딱 끊어져 있어요. 완전 이게 딱 뭐 아루진 것도 아니고 딱 직사각형으로 딱딱 끊어져 있어요. 그럼 얘랑 이 위에 거랑 딱 맞아야 돼요. 이게 틈이 있으면 보기가 싫단 말이죠. 틈이 없이 딱 맞춰야 돼요. 딱 쫙쫙쫙. 그리고 이 틈에 보면은 요 끝에 약간 스펀지 같이 여기 스펀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물이 이제 뭐 실링을 하는 거, 실링 한마디로 바킹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요 원형수로 이렇게 놨을 때 두 개가 딱 맞물려 가지고 물이 안 셀 수 있도록 실링이 또 있어요. 그 실링이 딱 붙여서 딱 잘 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요 부분이 좀 까다로워요. 이게 딱딱 붙여서 놓기가 까다로운 게 이 딱딱 각져 있기 때문에 조금 뒤뚱거리고 이러면은 자꾸 틈이 벌어질 수 있죠. 틈이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장비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맞춰서 비슷하게 놔주면 이 뒤뚱거리고 좌우로 요잉 뭐 이렇게 딱 틀어지는 거를 사람이 맞춰야 돼, 사람이. 그래서 이 버림도 반듯하게 잘 쳐놓고 만약 이렇게 놨는데 여기가 틈이 좀 벌어졌다. 아니면 높이가 여기가 높다 그러면은 이쪽에 쐐기를 박든 아주 뭐라고 하죠? MD 무슨 합판 같은 거나 이렇게 얇은 거 합판 그리고 뭐 조그만 좀 이게 높이 차이가 많이 나면 뭐 이렇게 랭가 벽돌 아니면 그런 거 이렇게 합판 같은 거 대고 또 이렇게 요만한 쐐기 같은 플라스틱을 줘요.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높이를 합판이나 뭐 돌 같은 걸로 벽돌 같은 걸로 맞추고 벽돌 같은 건 좀 크니까 그 정도는 안 들어가고 합판 나무판 같은 걸로 이렇게 높이를 양쪽 내구탱이를 쫙 박아서 이 직사각형의 이 높이를 딱 맞춥니다. 그래서 좀 맞추기 어려우면 이런 쐐기를 딱 넣어가지고 망치로 통통 쳐가면서 높이를 4개를 딱 맞춰요. 조절을 해요. 이 작업이 그 작업자 능력에 따라서 일량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.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어떤 현장에서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이에요. 그러니까 그 조수는 한국말 잘 못하고 이 오야지는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중국인이 둘이 있는데 이분이 이 원형수로는 기가 막히게 나요. 이분이 그 아파트 현장이었는데 이분이 딱 원형수로를 놓는데 만 10개를 놓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빠가지고 다른 일 하러 가고 한국 사람이 붙었어요. 근데 그 사람도 뭐 완전 쑥맥은 아닌데 이 원형수로를 많이 놔보진 않은 것 같아요. 한국인이 왔는데 세상에 얘네들 10개 놓을 때 2개도 못 놔요. 2개도. 왜냐면 이게 자꾸 뒤뚱거리고 안 맞으니까 자꾸 장비한테 들었다 놨다 시키고 이렇게도 놨다 빼라고 했다가 다시 놓으라고 했다가 막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. 이 각을. 이게 막 틈이 벌어지면 안 이쁘잖아요. 그러면 다시 대나오시 날까봐 이걸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춰. 근데 이 잘 놓는 사람 중국인은 한번 딱 장비가 들어서 놔주면 약간 띄워서 놔요. 그냥 조금 붙여서 놓기도 하고 하여간 놓으면은 끝이야. 그냥 이 사람이 알아서 긴 바로 가지고 일로 밀었다 절로 밀었다 세게 박아가지고 딱딱 맞춰놓으면 탁탁탁탁 금방 갑니다. 진짜 이건 일당백이 일당백. 원형수로는 놓는 사람에 따라서 일당백이에요. 그리고 이 또 코너 이렇게 코너 부분도 이제 좀 이렇게 큰 게 아니라 2m짜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
50m짜리를 50cm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놔가지고 맞춰요. 나중에 위에는 이제 보이는 면은 요 철퇴만 보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 원형수로는 다 속에 들어가서 안 보여요. 그래서 이렇게 놓는데 근데 이게 아무튼 이렇게 놔요. 이렇게 놓는데 요것도 이 곡선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은 딱 와서 자기네들이 이거 배치를 이 근처로 다 갖다 놓으라고 해서 배치를 싹 해보고 머릿속에 싹 그려요.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아루가 이 정도 꺾이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딱 놓는데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 진짜 어려워요.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면 진짜 이건 날림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. 되게 어려워요.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나중에 여기는 다 땅에 묻히고 여기만 이제 이 철퇴만 남아요. 철퇴. 그러니까 아파트에 보면은 요만한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쫙 일자로 쫙 그 옛날처럼 막 그 축구 막 그레이팅 막 크게 안 있고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쫙 길게 쫙 이어져 있는 그 배수로를 볼 수 있어요. 그게 이 원형수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요것만 보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속에는 이런 게 있다.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맞추고 직선을 이렇게 맞추고. 그러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이게 요런 구석 뭐 꽃탱이 이런 데가 깨져도 안 보여요. 이 철퇴만 보여. 나중에 포장하고 나면. 그래서 여기는 크게 조금씩 깨지는 건 상관없어요. 물만 안 새면. 네.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주고 또 이거를 그러니까 작업할 때 요거가 이렇게 탑파기를 해놨잖아요. 탑파기를 해놓고 버림을 쳤어요. 버림을 치고 그런 다음에 장비가 해야 될 거는 요거를 또 날라요. 이거를 이제 대충 봐서 이렇게 두 칸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놔주는 거죠. 이거를 요 폭이 좀 좁아요. 요 폭이 좀 좁아서 우리 장비 지게발 있죠? 포크레인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지게발로 이렇게 꽂아요. 지게발로 이렇게 두 개 해서 쭉 꽂아가지고 들으면 2m짜리가 이렇게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. 두 개 싹 들어서 지게발로 이렇게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해서 이렇게 싹 배치를 해줘요. 대충 몇 개 들어가겠다.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딱 들어서 배치를 해주고. 그리고 이게 2m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m 정도 되는 맨홀이 또 있어요. 맨홀. 청소하기 좋게끔. 맨홀은 주둥이가 좀 넓어요. 여기가 이렇게 맨홀은 이렇게 주둥이가 넓어요. 뚜껑이 하나 씌워져 있어요. 그리고 주둥이가 이렇게 넓어요. 그래서 요렇게만 돼 있으면 요 안에 이제 준설하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맨홀이 몇 메다에 하나씩 들어가요. 그럼 그 맨홀로 이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둥이가 넓은 맨홀도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맨홀은 지게발로 이렇게 꽂아서 못 들어요. 맨홀은 막혀 있어가지고. 아니, 맨홀이 어떻게 생겼지?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막혀 있지 않죠. 막혀 있으면 물이 안 흘러죠. 맨홀은 이렇게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 뚜껑을 이렇게 들으면 뚜껑이 쏙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지게발로는 못 들어요. 잘. 맨홀은 안 되지만 나머지 이런 조각조각 되는 아루 원형 수로관이나 이런 직선 원형 수로관은 배치를 이렇게 해줍니다. 그리고 배치가 끝났어요. 그러면 이제 이 원형 수로관을 드는데 이 수로관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게 좁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이 지그를 그 100mm 파이프 있죠. PVC 파이프. 그거를 요만하게 잘라요. 짤막하게 잘라서 쿠사리를 걸어서 쿠사리를 걸으면 이제 이 100mm 파이프가 이렇게 있잖아요. 쿠사리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. 그럼 100mm 파이프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. 그러면 쿠사리가 걸려 있으니까 쿠사리 선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정도 대폭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가 혼자 걸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. 옆에서 이제 바가지에 이렇게 대롱대롱 요 100mm짜리 매달려 있잖아요. 관이. 그럼 이렇게 원형수로가 이렇게 뚫려 있으면 안으로 가서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딱 올리면은 이게 들려요. 센터만 잘 맞추면. 그래서 이제 하나씩 척척 이렇게 놔주면 돼요. 아니면 이거 지그도 따로 있죠. 이렇게 만약에 일자로 그냥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줄 매달아도 이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이렇게 쏙 돌려놓으면은 들을 수 있게끔. 아무튼 뭐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.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놔달라고 하는 데다가 들어가지고 여기다 척 놔주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몇 분 안에 딱 맞춰서 다음 거 또 가서 척 놔주고. 근데 이거 맞추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
원형 수로가 놓을 때는 장비가 기름을 진짜 안 먹어요. 기름도 안 떼고 되게 한량이에요. 왜냐면 이 섬세하게 맞추는 건 장비가 안 맞추거든요. 장비는 섬세할 게 별로 없어요. 그냥 터프하게 해주고 공구리 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수로 날려준 다음에 원형수로 하나씩 맞춰 나갈 때는 진짜 편해요. 그냥 들고 있어요. 들고 있다가 또 하나 다 놓으면 그때 넣어주고 또 하나 들고 있다가 답하면 넣어주고 이게 되게 편해요. 장비 기사들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배치를 하고 쫙 맞췄어요. 그런 다음에 버림치고 여기다 바로 흙을 넣지 않고 제가 했을 때 봤을 때는 여기 이제 한 요정 중턱까지 뭐 보호공을 칩니다. 공구리 이 밑에 이제 버림친 거 위에 이어서 공구리를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한 50% 60% 정도 보호공 쳤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꽉 잡아줍니다.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공구리가 보호공까지 꽉 잡아주고 나머지 이제 흙을 채운다든지 골재를 채운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공구리를 뭐 친다든지 이제 노면으로 올라온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모래를 바꾸서 모래 깔고서 뭐 보드블럭을 깐다든지 차도블럭을 깐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원형수로 놓는 거는 이렇게 딱 한 50% 정도 되나 봐요. 예, 그 보호공까지 치고 나면 끝납니다. 그리고 이게 철퇴가 있어서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철퇴가 있어서 여기 뭐 이거 넣는데 어떻게 넣나 하실 텐데 이 철퇴는 나중에 씌워요. 이 철퇴는 나중에 씌우고 요 세멘 그것만 요 고리 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놓으면 뒤에 쪼수가 쫓아오면서 이 철퇴를 조립합니다. 여기 이제 볼트가 이렇게 철퇴 끝에 볼트가 채워져요. 드르륵 하고서 그래서 여기서 철퇴 없이 쫙 놓고 이제 나중에 철퇴를 하나씩 씌워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. 최종적으로 요 공구리 치고 나면 원형수로는 끝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매우기 하고 대매우기를 이제 끝까지는 안 하죠. 여기는 포장면이 철퇴까지 포장면이 다니까 아마 보통 이 정도 그냥 요 철퇴 밑에까지 채우고서 공사 다 하고 나중에 포장할 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. 요거는 이렇게 올려놓고 어차피 사이드 차가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여기 철퇴만 나와 있고 공사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도로 포장할 때까지 그냥 이 정도 밑에 높이에서 이렇게 있다가 포장을 합니다. 또 이렇게 두서없이 설명하고 나니까 또 뭐가 많이 빼먹은 것 같은데 또 빼먹은 게 있다면 아니면 또 제가 설명드린 게 잘못된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다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좀 너무 말도 제가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어렵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지루해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원형 수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론 강의는 솔직히 좀 봐주는 사람만 봐주고 많이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된다고 믿고 이렇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상 원형 수로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